공감이 부족했고 서로 불화를 겪었으며 딸하고도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 스토너하고 굉장히 가깝게 그렇게 잘 지냈는데 그 어머니 에디스가 그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딸을 엄청 간섭을 많이 하고 태도를 갖춰놓은 그런 교육 방식을 택해서 딸이 그렇게 못 견뎌하고 나쁜 길로 빠지니까 그게 좀 안타깝고요. 스토너는 이제 자기의 승진 끝까지 위에까지 승진은 못했지만 자기의 학문을 그대로 끝까지 고수했고 그런 것을 높이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최은 씨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스토너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이렇게 보면 한 100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전쟁은 직접 겪지 않았지만 거의 우리 어려서 저는 시골 출신이라 어려서 자라왔던 그런 과정이 좀 많이 눈에 와닿거든요. 저도 농촌 출신이고 저도 어디 출신이요? 해남 하원이에요 여기. 아 예.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스토너 부모님 그 모습에서 저는 저희 부모님의 모습도 본 것 같았고 시골 일을 하면서 근무했던 스토너가 또 가정을 도왔던 거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많이 그게 공감이 갔거든요. 저도 그러면서 자랐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쪽으로 이제 유학 갔거든요. 목포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스토너가 생을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교수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좀 많이 우리네 삶하고 거의 좀 비슷하다는 그런 거를 참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메스터스라 맥스, 노맥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찰스 워커 뭐 이런 또 어디 보면 아내도 굉장히 자기 뭐가 딱 뚜렷해가지고 절대 남편을 수용을 안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선하고 순한 사람들이 세상은 역시 좀 헤쳐나가게 갈까 방법을 모르는 걸까 이게 좀 치인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거에 좀 많이 마음도 아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하고 닮은 모습을 그대로 여기다 그려놨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생활하다 이제 끝에 종말에 죽는 모습 그런 것까지 좀 너무 어떻게 보면 마음도 아프고 좀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읽으셨네요. 우리 김희미 씨. 지금 여기 지금 392쪽으로 보면 이 책의 스토너의 삶은 누군가의 지적처럼 실패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써져 있거든요. 여기에는 예.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너 어떻게 보면 스토너 1세기를 청년대학부터 이렇게 쭉 이제 삶을 그려놓은 건데요. 이제 여기서는 실패에 더 가깝다고 어떤 게 주관적으로 보면 다 자기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꼭 실패했다고 보지 않고 이 스토너가 하고 싶은 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안타깝게 그거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죽기는 한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 그 일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진짜 여행 한 번도 못 하고 또 그렇다고 가정생활도 그렇게 뭐 잘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죽음까지 그냥 일만 하다가 이렇게 죽었을 맞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토너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남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실패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보면 아까 정년이 65세인데 이분은 정년도 더 연장하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만큼 자기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정년 그것도 연장 못하고 그 정년에 이제 그 암으로 이제 인생을 마감하긴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하고 그 하고 싶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가정 생활이 행복하게 살지를 않았잖아요. 자녀 관계도 그렇고 이제 특히 부인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살아야 돼. 자기가 정말 반해서 자기가 좋아해서 결혼을 했으면 그 행복하게 살았을 모습이 좀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 저희는 좀 안타깝고 우리도 이제 결혼 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부의 사이가 정말 좋아야 돼요. 그렇게 뭐 남북 부러워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여기보다는 더 가깝게 더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살아온 환경이 그러니까 각자의 그 부인 아리스의 그 살아온 환경이 어떤 그 성격을 조금 약간 그 부모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성격 때문에 자기 딸도 자기 지배하려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그 딸은 또 뛰쳐나오고 싶은 또 마음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안타깝죠. 그렇게 저렇게 안 했으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건데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예, 아유, 자세히 읽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책 속에 그 인상 깊은 문장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은 씨가 뭘 많이 써갖고 오신 것 같은데. 아니 쓰기 아니라 보다가 아, 한번 이게 이제 공감을 저기 한번 내가 한번 이 사람이 책에 그래도 좀 읽은 건 남기고 싶어서 예, 쓰다가 말았는데 예, 저는 그 274페이지 예. 여기 보면은 그 첫 부분이요. 거기에서 그 가장 조금 이제 조금 깊이 생각했던 게 우리네 이제 우리하고 저기 생각해 본 것이 젊다 못해 어렸을 때 스토너는 사랑이란 운 좋은 사람이나 찾아낼 수 있는 절대적인 상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뒤에는 사랑이란 거짓 종교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밌지만 믿을 수 없다는 시선으로 부드럽고 친숙한 경멸로 그리고 당황스러운 향수로 바라봐야 하는 것. 이제 중년이 된 그는 사랑이란 은천도 환상도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사랑이란 무언가 되어가는 행위, 순간순간 하루하루 의지와 지성과 마음으로 창조되고 수정되는 상태였다. 이 부분이 조금 와닿는데 조금 우리가 이제 우리도 다 결혼 생활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녀들도 장성하고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의 결혼 생활, 저는 제 결혼 생활하고 많이 이렇게 비교도 되더라고요. 과연 나는 얼마나 성숙한 결혼 생활을 했나,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사이는 어쨌나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중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남편이 좋은 감정도 없었고 이렇게 뭐 사랑이란 그런 것도 몰랐고 그렇게 막 안 했었는데 이렇게 정말 처음에는 그 살기 힘들었고 안 살고 싶었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더 성장해졌고 남편하고 점점 어느 정도 이렇게 점점 더 일치되어 간다. 남편은 저화되고 저는 남편화되고 이렇게 좀 점점 이렇게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저는 느꼈는데 여기서 이 정말 그 보면서 이런 게 좀 이제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이만큼 와서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와 닿았어요. 저 이상입니다. 좋은 문장이네요. 그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예, 다시 한번 예, 읽을까요? 예, 274쪽이에요. 젊다 못해 어렸을 때 스토너는 사랑이란 운 좋은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절대적인 상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른이 된 뒤에는 사랑이란 거짓 종교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미있지만 믿을 수 없다는 시선으로, 부드럽고 친숙한 경멸로, 그리고 당황스러운 향수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 이제 중년이 된 그는 사랑이란 은총도 환상도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사랑이란 무언가 되어가는 행위,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의지와 지성과 마음으로 창조되고 수정되는 상태였다. 네, 아주 좋은 문장이고 또 좋은 내용이네요. 예. 또 우리 다른 분 이수경 씨는 그 스토너 스승 교수 주임 교수 그 솔로인가 그분이 이제 그 전쟁 그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이제 스토너가 참전을 할까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전사에 있다 그 주도 교수가 그러면서 조금 말리는 그런 제스처를 해서 그대로 이제 참전을 안 했죠. 그랬는데 자기 친구 그 전사했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나중에 돌아와서 홀로 또 며칠 지나버리고 이 죽음하고 그렇게 자기가 전쟁 저기 가는 거를 거부했지만 이 죽음하고 거의 비슷하구나. 그렇게 했고 또 한 가지 그 인생에서 기대가 100%고 실망이 또 100%고 제로다. 이 두 가지가 조금 인상이 깊어집니다. 우리 김희미 씨는 좋은 문장이 있으면 읽어주세요. 그 인상 깊은 문장은 제가 이렇게 급하게 읽는 게 너고 그거 미처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없이 그냥 쭉 읽어가기 때문에 아, 그래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네. 제가 문장은 기억이 안 나요. 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예, 그걸 인상 깊은 문장. 이렇게 딱 이렇게 체크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그 네. 되지. 그러나면이 그러더라고요. 저- 이거를 좀 보려면 네. 예. 한번 여- 보고 또 조금 한번 여유 있게 읽었어야 되는데 예. 제가 조금 음미하면서 읽어야지. 예, 그러니까 이제 독서 일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책 보면서 이렇게 그걸 쓰면은 그게 남는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논제 만들면서 이렇게 뽑으니까 더 이렇게 그 네. 문장이 남은 것 같아요. 좋은 문장들 딱 그 뽑은 거.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예, 이걸 원래 우리 그 지금 카톡에 올려가지고 다운받으라고 지금 하신 거죠? 예, 예. 아 근데 제가 다운이 안 돼서 혹시 다음부터 저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그 다운 받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 그 스마트폰. 오피스인가? 지난번에도 여기 나정래 씨 제가 해드렸거든요. 예, 이따가 이따가 이렇게 하고. 다운은 됐는데 앱이 없어서 열지를 못해요. 예, 함께 앱을 다운받으면 돼요. 예. 이 컴퓨터에서도 뺄 수 있고. 예, 예. 네, 그래서 제가 컴퓨터 끌려고 메일로 이렇게 받으면 컴퓨터를 아니 이제 컴퓨터를 더 많이 보고. 메일로 안 하고 카톡을 그 컴퓨터 깔면은 거기서 막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거기까지 안 하고 그냥 한번 보는 거. 예, 예. 이것도 다 읽고 한번 보기만 하면. 예, 우리 박연혜 씨 안 오신다고 깜빡 잊어버렸네. 예, 예, 어서 오세요. 아, 우리 박연혜 씨를 내가 잊어버렸구나. 예. 회장님도 좋은 저기 문장 인상 깊었던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아니, 회장님은 더 좋은 일을 저는 많을 이제 것 같아요. 여기 논지에다 다 적어놨으니까요. 예.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스토너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이렇게 정하면서 저는 이제 소설에 대해서는 조금 잘 이해도가 낮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고 도전하는 마음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들은 이
소설을 참 잘 읽으시더라고. 그러고 거기 어떤 내용이나 이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뭐 남자도 이제 그렇게 잘 이해하는 분 있는데 나는 이렇게 그 철학적인 책, 이런 개념책 이런 건 딱 들어오는데 이런 소설은 안 돼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것도 그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일부러 이번 그리고 이 소설이 명작이고 그리고 한 50년이 흐른 후에 이것이 이제 그 상당히 대작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몰랐던 것이 이제 50년 후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 참 세상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주 빛을 못 발했는데 나중에는 아주 그 히트 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당시에는 아주 뭐 최고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또 이제 그 별로 평가가 낮을 수 있고 평가라는 것이 자꾸 이렇게 바꿔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박현애 씨는 이 스토너 책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소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려진 내용인데 아주 보편적인 사람 같은데 자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을 앞에 두고도 자기가 그때 그 순간순간을 표현을 다 했다는 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을 거기다 대조를 해본다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이제 스토너의 그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이분이 그 평범한 농가의 이제 그 농부로서 그 이어가도록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그렇게 개발된 그런 농부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인생에 있어서 그냥 진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바꿔지는 거 그거 보면서 우리의 인생들도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글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 생각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봤어요 저는. 예. 책은 어떻게 못 읽으셨나요? 책을 못 읽고 들었어요. 늘 유튜브로. 예, 들으면서 이제 그 아파서 가정 안에서 자기 아내도 있고 또 친구도 있는데도 그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것이 영화가 됐다 해서 그것도 한번 보면 좋은데. 공감은 많이 형성이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 우리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우리 박현애 씨 한번 읽을 수 있나요? 네. 3번 스토너의 결혼 생활에서 육체의 사랑을 거부한 이디스의 행동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는 이 결혼이 실패작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결혼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는 침묵을 배웠으며 자신의 사랑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가 애정을 담아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몸을 만지면 그녀는 그를 애면하고 내면으로 숨어 들어가 아무 말이 없이 견디기만 했다. 그러나 나서 며칠 동안 전부터
전보다 한층 더 힘들게 새로운 한계까지 자산을 혹사했다. 자신을 혹사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수술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자꾸 미루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 것보다 듣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침대를 쓰는 것만은 거짓스럽게 그만두지 않았다. 그럴 때 그녀가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으면 긴장해서 몸을 뻣뻣하게 붙인 채 고개를 옆으로 돌려 베개에 눕고 자는 것 같은데 묵고자. 눕고사 자신을 범하는 그의 몸짓을 견뎌냈다. 그럴 때 스토너는 최대한 빨리 사랑의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서두르는 자신을 증오하고 그녀에 대한 열정을 후회했다. 그녀가 잠기운 때문에 반쯤 무감각해져 있을 때도 가끔 있었다. 그럴 때면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졸린 목소리로 뭐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의 손이 닿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심지어 그가 그녀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도 마치 그녀를 범하는 행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의 굶주린 열정은 기억 속에 묻혔고 마침내 스토너는 그것이 자신들 두 사람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꿈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두 사람의 열정을 해소하던 장소인 침대는 이제 그녀의 병상이 되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보신가요? 저기 깊이 저는 이 그 책을 읽지 않고 전반적으로 그 저기만 스토리만 들었는데 좀 사이가 안 좋은 걸로만 거기에 내용은 그렇게 나왔지만 스토너가 다른 교수로 있으면서 자기 사랑에 2차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결론은 가정을 지키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지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육체 사랑을 거부하고 어떤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대부분 이렇게 그 신체 접촉을 원하고 여자도 또 그렇게 원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 여자가 그것을 성적인 요구를 거절했을 때 남자가 상당히 그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뭐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건데 이제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정신적으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논제를 뽑아봤어요. 그 이디스의 그 행동 아마 그 가끔 그런 여자분들이 부인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이렇게 남자의 요구를 이렇게 거절한 부부면은 그것을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뭐 부인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것도 뭐 그 강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다마는 그 뭐 또 마음이 또 합해져야 육체의 사랑도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 침대를 그래도 같이 썼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제 뭐 각방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조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를 이렇게 하셔야 이제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안타깝죠, 솔직히.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네. 이런 생활은 그 사람을
마음을 이게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육체적인 사랑도 더 가까이 할수록 더 사랑이 그 부부간의 사랑이 더 돈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 이제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런 것도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거지만 여기 문장상으로 본다면 이런 거는 좀 불행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남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그 불행한 생활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뿐만이 아니라 뭐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그 접촉이 참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의식 점점 멀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악수하는 것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 근데 네, 맞아요. 이렇게 자녀들과도 그러고 이렇게 손지들하고도 그러고 자꾸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막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더 그리고 계속해서 뭐 I love you를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체면 때문에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고 나이 들면 들수록 네. 애정 표현을 꼭 부부 생활을 꼭 한다는 것보다 애정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나이 들수록 안 해지지 그릇이. 근데 우리 세대는 당연히 이제 그죠 애정 표현이 더 안 안 되는 해지지. 세대인 우리는 거니까. 안 해지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스킨십을 가르쳐주고 이제 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의 남편들은 남편하고 우리 안 되는 거지. 이게 그 시대가 애정 표현이 많이 되나? 안 되죠. 시대가 내기적으로 그런 거 생각. 근데 안 어떤 되는데. 계기가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실은 네, 하는 네. 사람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정모습도 습관이고 또 어디 보면 약간 노력이 그때간데 안 됐다가 당연히 안 되는 쪽이 더 많죠. 우리 노래 남자는 뭐 7, 80 죽기 전까지도 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고 또 이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뭐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음식 먹는 것 같은 그런 것이고 또 인간의 본능이고 그리고 이렇게 성생활을 이렇게 그 잘 할 때 너무 이렇게 뭐 과도하게 하면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더 건강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요즘은 섹스리스 부부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되면 점점점 이렇게 그 관계가 좀 멀어지고 그래도 막 자꾸 대화하고 뭐 그런 부부도 있긴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자녀를 낳는 그런 수단으로만 이 성행위를 이렇게 가능하다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또 그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성에 해방이 돼가지고 요즘 뭐 그 미국에서부터 온 부부 교환 이런 것도 좀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성의 권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스토너가 그 자기 제자인 캐서린과의 관계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옛날 사람들 생각과 지금 사람들 생각과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나이가 70이 돼도 요즘은 건강하니까 그런 것이 또 이제 그런 욕망이 좀 일어나는 것 같고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자리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같이 침대를 같이 끝까지 쓰는 내용인데 지금은 요즘에는 어떡하면 부부가 나이 들면은 그냥 각방 쓰더라고요 다들. 그게 편하니까는. 편하게 또 자고 그러려고 그러긴 한데 그것이 참 한번 그렇게 되면
그 자리를 다시 각방을 쓰다가 다시 합치기는 어려우니까 처음에 좀 힘들어도 각방을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습관이 되니까. 네,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각방을 쓰지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어떤 때는 정말로 그냥 막 코 소리 하고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정말로 딱 각방 쓰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걸 시도를 한번 하면 그렇게 갈까봐. 근데 좀 그 사고를 당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각방 쓰다가 이렇게 자기 남편이 그 상태가 된지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내 이제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상황들을 보면 그런 중요한 시간을 정말로 골든타임을 놓쳐버릴 상황이 생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우리 아는 목사님도 그 사모님도 목사가 서로 은퇴하고도 또 따로 이렇게 살았는데 목사님이 경찰 출신인데 목보 이렇게 그 기동 그 강력 그런 형사인데 등치도 이렇게 좋고 그런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네. 빨리 발견했으면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네. 부인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그래갖고 죽었어요. 네. 그 말이 맞아요. 네. 제가 아는 분 옆에 자도 정지를 그냥 간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러죠. 옆에 자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도 이미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잠자다가 그 죽는 경우도 있더만. 예. 같이 옆에 자도 또 모르나. 그래갖고 죽으면 참.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이 코를 안 본 사람은 괜찮은데 코를 보면 그게 점점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여자도 코 골는 우리 집 사람도 아니 여자들도 코를 골고 남자들도 코를 젊어서는 안 불었는데 나이 먹으면은 거의 다 여자들도 골아요. 코를 골더라고. 그리고 나이 먹으면 살이 찌잖아요. 기분 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코를 많이 본 것 같아. 멋있어. 장단점이 그렇지. 편하게 산 것도 있고. 그래도 한 침대 쓰고 있다는 게 부럽네요. 아 그래요? 예. 아니 나는 그런 것이 걱정이 돼요. 무호흡이 가끔마다 하면은 막 흔들어 죽거든요. 깜짝 놀래가지고. 예, 무호흡증 있는 사람이 있더만. 네, 예, 숨 안 쉬고. 불안하니까. 숨 안 쉬고. 왜 이렇게 막 코 골다가 조용하면 걱정이 되고 이렇게 내가 장기가 밝아지고. 남편이 좀 몸이 비대한가요? 아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구나. 근력 운동도 열심히 아, 하고. 그건 무호흡이에요. 아주 한 번씩, 혼자서 한 번씩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그것도 겁나더라고요. 자다가 무호흡증을 느낀 정도면 아니 굉장히 장기가 밝으시네. 아니 이게 자매는 모르잖아요. 코 골다가 이렇게 들이마셔갖고 이렇게 막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게 내가 민감한지는 몰라도 그러면은 막 놀래가지고 버떡 막 일어나서 막 깨요 막 깨. 근데 일어나갖고도 숨이 안 들어쉬어갖고 근데 그거 병원에 가도 아무 문제는 없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는 더 걱정이 돼서 저희 나이가 먹으면 기도가 점점 좋아진대요. 그래서 코를 꾼대요. 아. 그 노화 현상이라. 아. 코를 꾼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해볼까요? 예, 4번 우리 채은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윌리엄 스토너는 같은 대학 교수인 로맥스 찰스 위코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윌리엄 스토너는 그와 좀 더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뭔가 할 말이 생기면 그에게 말을 건네고 그가 저녁 식사에 초대하기는 했다. 로맥스는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예의 바르면서도 짓궂고 냉담하게 그를 대했다. 그가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하자
스토너는 더 이상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었다. 직장 동료와의 어떤 이런 갈등들, 우리 살면서 뭐 이웃과의 갈등들, 부부간의 갈등들, 이런 관계에서의 갈등은 어디든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공무원 생활을 했거나 또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 하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마찰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렇긴 한데 여기서 보면 이게 로맥스가 좀 더 특한 것 같기는 해요. 예, 이게 이해심이 좀 부족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타협이라든 이런 것도 없고 소통이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일방적인 생각이 갇혀있고 자기가 못하는 끝까지 하고 상대방 배려를 안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예. 네. 우리가 직장생활 하거나 뭐 여러 이렇게 말씀하신 이웃도 만나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우리의 관계는 그렇긴 하더라도 그 로맥스는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살다 보면은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일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근데 막상 이렇게 자기하고 이렇게 부딪히면 그게 좀 힘들지. 사람. 요즘은 스토너가 더 이상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었다. 있잖아요. 예. 그게 그 막히더라고요. 막힐 때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거리를 좀 저는 이렇게 두는 편이거든요. 좀 저 사람은 대화가 좀 안 통하거나 하면 좀 거리를 둬요. 그럼 또 거리를 두면 또 나중에 그게 또 어떻게 어느 순간에 또 회복도 되기도 하고 그렇고. 근데 다 사람이 자기 이렇게 나이 먹고 자기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일치되기는 힘들어요. 어느 정도 그거 있는 것이 조금 정상이지 않나요? 또 조금 뭐 서로 그러면서 의견 일치를 이루고 그러는 게 정상이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고, 요즘 아파트 살면 층간소음 때문에도 그러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뭐 손해가 났는지 자기 차를 주차장 막아부러갖고 한 5일 동안 어디 갔다 와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 차를 막아버려가지고 그 출입로를 막아버려가지고 그 땅은 자기 땅이 맞는데 그런 경우가 그럼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 예, 그렇게 그렇게 이제 그 도로가 없으니까 맹지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땀 넘어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나도 아파트들 간에도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어디 단지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아니 그 자기 단지 안에서는 괜찮은데 다른 단지하고 대부분 이제 아파트가 옆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 다른 아파트. 다른 아파트하고 그게 이제 그 길목을 거리 못 다니게 딱그막 막고 막 그러더라고. 목포에도 그런 거 있나요? 그 전에 화랑이 있었어요. 화랑이 있었어요. 제가 그 목포에서 그 화랑역에서 일을 해놔서 알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요? 네, 우리 이밥산 거기 우리는 한번도 그런 거 있는데. 이밥산 거긴 산책로 만들 때도 그때 목사님들하고 그 유지들 몇 분들하고 해서 형성이 돼가지고 그 산 주인 만나서 거기가 개인산이에요. 개인산. 그래갖고 거기를 못하게 딱 입고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딱 막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사람들이 막 있는데 가서 들어보니까 또 그 주인들 얘기도 맞아요. 거기 뭐 밤나무나 이런 것들 다 심어놓으면 떨어지면은 다 주워가 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 피해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래갖고 합의점을 찾아서 그래갖고 거기 산책로 만들기가 굉장히
시장실 저기 그때 권희단 시장 계실 때인데 시장실까지 저희들이 찾아가고 이렇게 해갖고 거기 사진도 만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처음에 화당이 형성이 될 때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유난스럽게 거기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면 되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돼. 너무 아니 서울에서는 어디서 그래서 뭐 방송에 본게 중앙 입구를 내 막아보라.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사람들과의 그 관계. 뭐 요즘은 형제간에도 같은 뱃속에서 나온 형제간에도 싸우고 그런데 네, 진짜 심하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갈등은 어디든지 있겠죠. 그것이 또 당연하고. 이렇게. 전에 뭐 정비소에서 카센터 갔던데 그 비용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예. 그 차를 1년간 안 가져가고 방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차가 못 쏘네. 차를 못 쓴 게 차 주인이 일부러 놔둔 거예요. 카센터 영업 방해를 시키는 거지. 아. 이거 막 신고를 하고 이제 지자체에다 얘기를 하고 근데 해결이 안 나더라고. 나중에 이제 방송을 타가지고 이제 결국 해결은 했어요. 차를 빼긴 했는데 이게 무단 주차가 아니다 이런 이제 이게 처음에는 결론이 나가지고 방치를 그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건 아니다. 영업방해다 이러고 남의 땅에다 이렇게 주차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결론으로 마지막 결론은 주차 빼는 걸로. 그럼 그걸 빼야죠. 그 말이 안 돼. 5만 원 갖고 그랬던 것 같아요. 5만 원 더 내야 되지 안 내야 되지 이거 시비로 방송에 나가지고 1년 넘게 나갔다가 결국은 이제 이쪽 그 부산 양쪽 다 얘기를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둘 다 말이 다 맞아서 그 법에서는 법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누가 해석을 잘해줬어. 그래서 차를 빼기로 해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인천공 옛날 어른들 말로 건조가 시큰하고. 그렇게 오랜만에 돈 5만 그거 갖고 5만 갖고 정말 세상에 우당상에 그랬어 완전히. 감정이 이제 감정 싸움 이제. 감정 싸움. 인천공항에 저 주차장에 보면은 거기는 뭐 하루에 뭐 몇만 원 하는데 그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한 차량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인천공항에. 예, 인천공항에 이제 장기 주차, 단기 주차가 있는데 이제 장기 주차는 장기 주차가 좀 더 싸고 단기 주차가 이제 더 비싸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 청계 같은 경우도 도로 농협 가는 도로에 그 차를 주차해 놓은 차가 있어요. 한번 뺐는데 다시 또 거기다 놔뒀더라고. 근데 이제 그것이 오래되면은 그것을 이렇게 치워보는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지금도 뭐한 1년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차를 길가에다 이렇게 이제 차 가는 거에 방해도 되고. 요즘은 정부에서 자동차세 이런 거 안 내고 그러면 무조건 저 번호판 띄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차 그렇게 도시 같은 데는 끌고 가버리더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주인이 할 수 없이 가갖고 돈 다 물고 또 차 가지고 이제.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5번 한번 하겠습니다. 김희미 씨가 한번 해보세요. 스토너는 노년에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하게 된다. 스토너의 노년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종약을 끊었습니다. 아주 큰 놈이었어요.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몸이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럼 떠나실 수 있는 겁니다. 스토너가 물었다. 2, 3일 뒤에는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동안 입원해 계시는 편이 좀 더 편안할지도 몰라요. 그것은 전부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방사선 치료라든가 그런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물론 통원 치료도 가능하지만 싫습니다. 스토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베개로 다시 머리를 떨어뜨립니다.
또 피로가 몰려왔다. 최대한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이제 노년에 암 걸리고 이런 병 그래서 뭐 암 보험 들하고 많이 이야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이번에 이제 우리 여기 목포의 목사님 한 분이 67세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면역이 안 되는 병인가 봐요. 그래갖고 폐렴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뭐 시민운동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존경받고 그렇게 하는 분이었는데 교회도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산돌교회 목사님. 예예 어디요? 목포 산돌교 산돌교회. 예. 굉장히 엊그저께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그게 누구든지 이렇게 자신을 못하는 건 내일을 모르니까 그렇죠. 내일은 나 몰라요. 이화영원 하시고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어요. 형제 간의 갈등하고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심해요. 예.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가정의 깊은 곳까지 형제 간의 그 갈등 깊이 들어가 이제 알게 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머니 상태를 도와주려면 그런 상황이 보면은 갈등이 참 심하고 또 그렇게 또 질병으로 아프고 그러면은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깝죠. 근데 이게 저는 여기에서 보면은 이 수도는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 전문가들한테다가 몸을 맡겼으면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은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그것이 옳지 않다고 나는 저는 생각해요. 병원에서 치료하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수술을 하고 나서 그 항암 치료라든가 방사선 치료, 화적 치료 이런 종류별로 있어요. 그 사람들 속에 들여다보면 얼마나 삶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쉽게 그 생명을 쉽게 보고 자살한 사람도 그렇지만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하라고 한 대로 진행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을 포기해버린 사람들도 있지만 포기보다도 못 견디니까 물론 그러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끊지 말아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 끝까지 폐암에 대해 선고 받았는데도 그 담배를 끝까지 그걸 못 끊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중 제가 이제 우리 아저씨가 아팠어요. 아파 나서 지금 건강해갖고 이제 다시 직장을 다니고 이제 5년 그 기간이 넘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치료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가족이 그걸 앞장서서 해줘야 돼 본인보다. 저는 아예 병원에서 그냥 그 본병원 놔두고 그냥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같이 끝까지 치료를 했어요. 이렇게 아까 내가 그 애정 표현을 어떤 계기가 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 전에는 그냥 당연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는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지. 생각이 내가 바꿔지고 또 남편도 바꿔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사람은 환경 따라서 자기 개인 차에 따라서 애정 표현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해야 돼. 아파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들어. 사랑하지 못한 것이 제일 안타까웠어요.
우리 손주 손녀들 막 좀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막 이게 그렇게 아쉽더라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놨어. 아파서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는 하루를 살아도 막 애정 표현도 하고 막 자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손주 애들도 막 그 전에는 건강하고 돈 잘 벌 때는 그러진 않았는데 없어도 지금 막 아낌없이 막 용돈도 막 주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 애정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애기들한테도. 이렇게 계기가 되면 하게 돼. 이렇게 어떤 분은 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음식을 거부해불고 이렇게 작정하고 죽으려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 포기해 분도 있더라고. 예. 어머니들도 그래. 그리고 요양.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이. 음. 그러니까 예.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한대요. 그 근데 사람들한테 뭐라 말을 못 하지. 내가 안 닥치면. 그 고비를 넘어야 돼. 고비를 잘 넘어야 돼. 옛날에 그 최윤인가 그 뭐 행복전도사인가 그 양반도 봐요. 자살한 거. 자살한 거. 그 그러니까 사람 속은 몰라요. 그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그런 선택을 했겠어요. 근데 측은하기도 해. 그 병이 그것이 엄청 안 해야 통증이 되는데. 심하다대요. 그 행복 전도사라고 했던 그분이 그 질병이 통증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통증 때문에 어지간해서 남편한테 죽여주라고 했겠어요. 둘이 같이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 그랬어. 자, 같이. 그걸 가게 남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내가 아닌 이상은 남을 이렇게 보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거를 그 사람 얼마나 본인이 힘들게 뭐 말을 못. 지난번에 그 부인 그 산소호흡기를 남편이 떼어갖고 그것이 법정이 저기 했는데 그 병원비를 감당도 못하고 또 살아도 이렇게 어떤 생존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이 좀 참고는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뭐 안락사 이런 것도 이제 인정을 하는 외국 같은 데는 하는 것 같아요. 전원사인. 저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엄마가 친정엄마가 갑자기 지금 이제 사물이 암이라고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좀 진행된 상태에서 선고를 받아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도 안 되고 삼성병원에서 이제 수술도 안 되고 이제 그대로 사시다 가셔야 된다고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신장암이라 좀 위험해요. 신장암에서 이제 그 방광암까지 이제 약 전이가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 그래도 그 통증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모르셔. 엄마는 본인은 모르시고 이제 의사는 알리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알릴 필요가 없어. 오히려 본인이 알면은 제가 암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통증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계속 중앙보건센터를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힘들면 제가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기운을 좀 차려서 다시 이제 그걸 몇 달을 했는데 6월달에 갑자기 상태가 좀 원래 당뇨가 있었어요. 근데 당뇨가 있어서 엄청 잘하시고 약만 없어도 엄청 건강해 보신 거예요. 국내에서한테 근데 너는 엄마 걱정하지 말아라 100세 이상 살겠다 이 정도로 건강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암이 생기면서 이제 6월 말경에 이제 공차 걸려서 이제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우여곡절 그때 지금 영병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보면 우리 엄마가 지금 말을 못해요. 갑자기 지금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요. 그래서 약간 의식 불명이었는데 이제 내가 엄마 부르면 이제 눈을 이렇게 딱 떠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손을 좀 올리시더라고. 근데 이제 의사는 올해 안에 못 넘기겠다. 암이 이미 많이 퍼져 있다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저 지금 면회를 가면 보면 지금 아무 그 고통을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이렇게만 사신다면 지금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렇게 살면 저희들 한 번씩 가서 보고 이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엄마 입장에서 그 고통이 온다면은 저는 그냥 엄마가 그냥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제가 한 번씩 더 보면 뭐하느냐고. 엄마 입장에서 엄마가 통증이 만약에 느껴진다면 차라리 가셨어요.
저는 몇 살이시오, 어머니? 88세. 88세. 88세요. 네. 저는 그 길을 끊임없이 같이 해주시고 보통 걱정이 만약에 찾아오면은 그냥 하나님 불러 가시라고 더 이상 더 지체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요양원에 제가 운영하면서 느낀 게 엄마들이 참 독할 때는 독하더라고. 딱 고기를 끊어버려. 먹을 수 있는데도 끊어버려. 아니 그렇게 죽을라고. 자식들 고생시키게 그래. 그걸 죽으려고 작정을 죽으려고 하면 작정을 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고. 이미 이제 그분은 이제 죽음을 이제 맛보시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거기까지 지금 간 때는 죽으러 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노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건 내가 여기를 가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의 다 가는데 그 심정도 좀 이해되대. 그렇지. 이제 그 말을 못하는 거 나를 이렇게 보는 내가 느끼기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것 그냥 같아. 나 그냥 이대로 가겠다 이런 생각을 이게 같아, 들어요. 나도. 그냥 나 역시. 내가 얘기를 하면 우리 엄마 눈물이 이만큼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듣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살면 뭐하냐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 시즌 가기 전에 내가 엄마 영원에 가야 돼 이제 얘기했을 때 영원으로 가야 된다니까 우리 엄마가 평상시에도 영원에 죽고 죽지 뭔 요한동으로 가서 간다냐 그랬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그래도 우리 엄마가 마지막 전날 저한테 이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그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영병원. 내가 엄마를 이렇게 케어를 이렇게 잘해주지 못하니까 영병원 가셔가지고 이 케어를 잘 받아야 된다고 그랬더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다 받아들이는 거야. 음. 내가 때가 됐구나. 네. 받아들이는 거야. 이제 우리 엄마 항상 그 속바지를 꼭 입으면서 그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돈을 꼭 몇십만 원씩 이렇게 넣고 다녀요. 근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나한테 돈 빼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병원을 입원을 해도 그대로 갖고 가고 그랬는데 그 전날 저한테 밤에 언니 여기서 돈 빼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가 자기 하실 말은 그래서 엄마 나한테 뭐 할 얘기 있어? 그랬더니 아니 이제 할 얘기 없어. 그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안 하셔. 게 본인은 그걸 아시고 다 나한테 해줄 거 다 해주고 그러고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난 너한테 할 말 없다. 약간 그런 표정에 그냥 너 그냥 보는 예. 그 있다 보면 내가 보기엔 좀 편하게 보여 솔직히 편하게 보이는데 제가 이제 안타깝죠. 말도 못하고 이제 이제 호수로 그 코로 이제 음식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 이제 우리 욕심 같으면 엄마 그동안 지금 말 좀 했으면 좋겠어. 이제 대화를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의사도 그래요. 이 정도 말할 수 있는데 왜 말을 안 하지? 약간 그렇게 의사도 얘기하는 거 그러는데 약간 그러시려면 차라리 엄마 고통 없이 가시는 게 더 낫죠. 그런 그건 우리 바람이지. 그런데 그걸 안 되지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또 자식들이 어쩌면 해도 이제 내 자식들 입장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당사자 입장을 생각이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긴 하지. 그래서 안락사 얘기가 나와. 본인이 안락사 시켜주라고 고개 끄덕하더만 방송에 보면 외국에서 하는 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안락사 안 참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못해. 그리고 종교에서는 못하게 안락사. 그렇죠. 신앙적으로는 그 안락사 못 시키겠잖아. 그래. 어떻게 보면 그 인위적인 문인데. 살인이죠. 그래.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때 그 한번 그 재판 걸고 그랬잖아요. 자식이. 김할머니 그 신문에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갖고 몇년 전에 산소호흡기 됐어요. 끄면 이제 바로 3일 안에 돌아가실 거라 했는데 집으로 모셔갖고 오래 몇 사셨죠. 달간 살았어요. 몇 달간. 몇달 더 살았어요. 예, 몇 달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쨌든 건 그게 아주 큰 이슈였죠. 그러니까 그게 집에 가서도 그렇게 살 수 있누마 그게 자기가 정한 이게 때가 이것이 그 산소호흡기를 꼽았잖아요. 꼽을 때를 잘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 이거를 꼽아야 돼. 지금은 꼽으려면 안 꼽으려면 물어보더만 병원 가면 아예 딱 상태가 위중해져 그러면 산소호흡기를 꽂을라요 안 꽂을라요 물어보더만. 지금 물어보고 다 받아보더만 사인을 싸. 맞아요. 그게 지금은 선택권이 있는데 옛날에 저는 시부모님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가 됐는데 2000년도에 돌아가신데 그때도 산소호흡기 때문에 그때도 시끌시끌했어요. 아주 전국적으로
자식들이 좀 못한 사람 재판에 걸어가지고 막 시끄러워서 이렇게 의사들이 산소호흡기를 함부로 이제 한번 꺼주면 못 빼. 그래갖고 난리가 나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뽑을 때 자연스럽게 잘 생각해야 쓰더라고. 우리는 고모가 산소호흡기를 꽂아갖고 굉장히 고생할 상태라 주위에서 싹 말렸어요. 뽑지 말라고. 어서오세요. 그래갖고 이제 뭐 했는데 그건 꽂을 때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연세가 있으시면 될 수 있으면 작아오는 하다가 편하게 가시게 만들어주는 듯이 그게 효도 같더라고 오히려. 맞아요. 생명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늘리면 자식도 길어지면 고생하고 자식들도 이제 나중에 염증 내고 긴장이 효자 없다잖아요. 그러고 뭐 본인도 얼마나 고통이었어. 내 마음대로 내가 못한디 이게 그때 잘 선택해야 돼. 지금 이제 물어보면 거의 식물 인간이에요. 그렇게 산소 보존. 매도 3세 수준 이상으로 이거 혹시라도 희생이 돼도 3세 이후 내 수준이 안 된다 갖고 이거 환자만 그리고 노릇이지. 돈은 돈대로 들고. 돈은 돈대로 한 달에 있는데 그때 당시 저기 중환자실인데 한 달에 1999년도에 그때 600만 원 나오면 전대에서. 그러고 또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그러고 사람도 딸려야 되고 그러고 그것이 지금이서 이제 좀 덜 올라가 뭐지 그때 당시 그 2천만 원이 진짜 600만 원이 지금은 뭐 의료보험도 있고 뭣도 있고 한 게 혜택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한남 될까지 다 돈이었잖아요. 그거 이게 맞아요. 꽂을 때 좀 잘 선택해야 돼. 지금은 가족들한테 지금 와 병원에서 물어봐요. 그냥 자연사로 갈 것인지. 이번에 여기 네. 이번에 이 자연사- 목사님은 그 꽂았는데 네. 이제 젊은 사람이 67인지 젊잖아요. 근데 거의 다. 꽂았는데 돌아가셨잖아요. 예. 꽂았어도 돌아가셨어요? 예, 예. 그 꽂아 돌아가시요. 꽂았다고 안 들어가시고 그 위급한 상태에서는 꽂아놓으면 그래도 희생 가능성이 많잖아 내 말은. 이제 우리 어머니도 요양병원 다 서류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부부 요양을 하도록 하는데 그 내일이면 이제 들어가는데 그 전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도 그러고 어머니도 그러고 요양병원 절대 보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부모들은 싫어해. 예, 그렇게 하는데 엄청 네. 싫어해. 근데 어떻게 자식이 그렇게 다 한다요? 못해. 그런데 이제 그 의사가 물어보더라고. 여기 산소호흡기 꽂을 거냐고. 내가 좀 알아보고 했더니 그러고 이야기해 주더만 이거 하면은 다시 마음대로 뺄 수도 없다고. 그렇게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아주 고생했다고 절대 못하게 하더만. 근데 이제 그 꽂은 것을 효도라고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 나타나면 그 복잡해도 그래서 가족 중에 그러니까. 자식들 중에 예. 자식들 중에 그러구나. 그러면 이렇게 죽을 이거 때는 이제 그만 편성돼요. 이거 생각해. 예, 선택 논제 하겠고 우리 추영희 씨가 오셨는데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극히 윌리엄 스토너는 지극히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진짜 소시민적인 사람. 꼭 뭐 이렇게 크게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삶을 잘 지켜내면서 자기 가정을 지켜내고 자기 교수직을 잘 지켜내면서 잘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을 잘 지켜냈고 그 안에 이제 사랑은 없었지만 그걸 지켜내는 그게 좀 이거 이 사람과 그레이스 이디스 부인과의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가정을 지키는 게 어른가 이렇게 생각도 했지만 그 사람으로서 굉장히 최선이었고 교수직에서도 자기하고 대척된 사람들 관계에서도 자기의 주장과 확고한 그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병을 얻어서 가게 된 그 과정.
가정이 어쩌면 나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 같다 생각을 했거든요. 책을 사셨어요? 저번에 예. 저기 대여한 걸 집에 어디다가 이렇게 넣고 그 위에다 덮어놓고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는 다가오는데 도서관에 전화해보니까 사서 반납을 하래요. 그래서 이제 사서 도착하기 오늘 도착하는데 그날 찾았어요.